예, 반갑습니다. 원인선임입니다. 오늘은 사주 신살 중에서 제가 제목도 신살로 풀어가는 사주명리라는 제목을 붙였듯이 이 신살의 대표 주자가 12신살이에요. 그래서 12신살은 모든 사주명리에서 거의 다 이 신살을 다 적용을 해요. 상담할 때 제가 상담에 거의 50% 가까이가 다 신살, 특히 12신살. 이 신살을 보면서 올해에 그 사람이 겪게 될 운이 어떤 운인가, 그거를 다 이 신살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해석을 다 해요. 그래서 신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12신살은 땅과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12신살이고 하늘과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12운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2신살은 신살의 음양, 오행 5가지의 여기에는 목, 나무, 화, 불, 그 다음에 목화, 토, 흙,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수. 이걸 우리가 음양오행이라 하는데 이 5가지, 나무의 기운, 불의 기운, 흙의 기운, 금의 기운, 수, 물의 기운이 이 5가지가 강해지고 생겨나고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에너지가 나무의 에너지일 수도 있고 불의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런 5가지 에너지가 시작돼서 장성은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이 묘지, 화개살이라고 그러죠. 이 묘지부터는 최고 약해지는 에너지, 약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 그래프가, 이게 자연의 순환성이라 그러는데 사주명리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나한테 만약에 물사주다 하면 불이 올 때 돈이 들어오거든요. 금사주다 하면 나무의 기운이 가장 강했을 때 돈의 기운이 가장 커져요. 그래서 이제 이 음양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커졌다가 약해졌다가 다시 커지느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물결치는 그래프예요. 이걸 이제 12가지로 땅과 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12가지의 신살이 만들어져요. 땅하고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오행의 5가지 기능이 12운성이라는, 이건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되면 이번에 12신살 강의하고 다음에는 12운성도 한번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12신살이든 12운성이든 삼합이든 이 3가지는 모두 하나의 이 5가지 에너지가 태어나고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사라지는 이 자연의 끊임없는 순환성, 법칙성을 3가지로 표현을 해요. 삼합으로도 표현하고 12운성으로도 표현하고 12신살로도 표현을 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 12운성하고 삼합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유튜브에 또 올려드리고, 이번에는 몇 번에 걸쳐서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12가지 신살, 보통 신살의 대표 주자예요, 이 12신살은. 그래서 이제 12가지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걸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12신살은 어떤 에너지가 지살, 사라졌다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장성, 최고의 조에 이르렀다가 화계, 그 에너지가 서서히 사라지고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지살이 됐을 때 올라오는 이 순환을 12신살이라 그러는데 12가지예요. 12가지. 그래서 오늘은 12가지 중에서 한 번 강의 때 2개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개 중에서 이제 에너지가 땅속에서 묻혀 있는 것, 급살, 제살. 그래서 급살, 제살은
이 겁살이나 제살이 여러분들 사주 속에 있으면 뭐 이름도 여러분들 겁살 들어보셨죠? 뭐 이놈은 겁살 맞을 놈 이렇게 우리가 욕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만큼 겁살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이런 겁살이 들어오거나 하면 참 굉장히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겁박받고 있는 어떤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땅에 묻혀있는 이 상태를 겁살의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주 안에 이런 겁살이 있으면 매사에 어려움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약해지고 또 부부 간의 관계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겁살은 사주팔자에서 없는 게 좋은데 뭐 우리가 이게 뜻대로 내가 뭐 피하고 싶다고 잘 피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겁살하고 제살에 대해서 호랑이하고 말하고 개는 호랑이띠 가진 사람들, 말띠, 개띠는 이거 인호술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불을 나타내요. 이거는 불이 호랑이에서 불이 시작돼요. 말에서 가장 커지고 개에서 가장 약해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호랑이는 불의 시작점이에요. 호랑이 속에 큰 불이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뭐 그런 민화도 있듯이 이 호랑이는 불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 대장은 말이고 그래서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돼지가 올 때 대운에서 만나던 사주 속에 있던 또 지가 올 때 불의 기운을 쓰는데 이 돼지하고 지는 물을 나타내요. 특히 이 지는 물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호랑이, 말띠, 개띠가 돼지를 만나게 되면 겁살에 걸려요. 여러분들이 뭐 호랑이띠다 또는 말띠다 개띠다 하는 사람들이 태어난 게 이 해월 음력으로 10월달 태어났으면 이미 부모 자리에 겁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럼 겁살이 걸렸으면 일단은 매사에 어려움이나 또는 신체적으로도 뭐 힘들고 한데 이거는 또 풀 수 있는 방법은 직업으로 풀면 돼요. 겁살은 내가 그 겁살에 고통을 당하는 건데 직업으로 풀면은 내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겁살에 사주팔자에 만약에 태어난 달이 겁살이다 하면 태어난 달은 직업으로 잘 써요. 그래서 겁살을 쓸 수 있는 거, 뭐 큰 에너지, 남을 이렇게 구속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균을 박멸하거나 하는 거. 군인은 총과 칼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죠. 또 전쟁 시에는 최전방에서 싸우잖아요. 경찰은 보통 우리 주위에서 뭐 치안이라든지 질서 유지 이런 이제 총과 칼을 다 가지고 있죠. 군인, 경찰. 그 다음 현대사회에서 또 아주 겁이 나는 거,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돈이에요. 금융. 그래서 금융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이어서 대출을 안 내주거나 아니면 금융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뭐 자본을 빌려주는 걸 회수해버린다든지 하면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이 금융에서부터 오죠. 그래서 이 금융도 겁살의 작용이 있어요. 요즘은 현대사회에서는 뭐 오히려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의 힘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신용불량자라고도 하죠. 이 금융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 그 다음에 의료.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일단 병원 가서 뭐 암이 걸리거나 하면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술은 내가 수술 때 위에 눕거나 겁살이 있으면 그 잘 누워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버리거나 내가 눕는 게 아니라 남을 눕혀서 내가 수술을 하는 칼을 잡았을 때 내가 칼에 당하거나 내가 그 칼을 가지고 직업으로 쓸 때는 모든 게 해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겁살은 사주에서는 참 사주팔자에도 이걸 만날 수가 있고 운에서도 만나는데 특히 불을 쓰는 팀들은 물을 만날 때 겁살이 걸려요. 돼지를 만나면 겁살이고 지를 만나면 제살이에요. 그래서 겁살, 제살은 다 어려운 운인데 만약에 나무를 쓰는 팀이다. 나무를 쓰는 팀은 돼지,
대지가 물도 서지만 이 속에 큰 나무가 있어요. 감목. 그래서 돼지, 토끼, 양은 토끼가 나무의 대장이거든. 양도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를 쓰는 팀들은 또 금이 왔을 때 원숭이를 만나거나 닭을 만나면 또 급살 제살이 걸려요. 내하고 반대 기운이 오면은 일단은 내가 그 불을 쓰면은 물을 만나면 꼼짝을 못하고, 나무는 도끼나 뭐 톱에 꼼짝을 못하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금이 와서 나무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흙을 쓰는 기운들은 뭐 반대로 목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급살에 걸렸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데 직업으로는 다 이게 풀어집니다. 직업으로 군인, 경찰, 금융, 의료 등, 또 정치도 왜 정치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어떤 생명을 또 합법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인신을 구속시키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교도소에서 뭐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도 엄청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급살을 좋은 운에서는 자기가 이 권력의 칼자루를 쓰고 급살로 써. 근데 운이 안 좋으면 자기가 오히려 뭐 뇌물수수라든지 아니면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해서 자기가 또 칼을 맞아요. 그래서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의 자리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급사로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대부분 해당돼요. 물론 임명직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급살은 내가 당하면은 고통을 받고 내가 직업으로 쓰면 그거를 다 해소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살운에 걸렸다. 만약에 10년 대운에서 호랑이, 말, 개띠가 돼지 대운을 만났으면 10년 동안은 이런 어려운 작용력이 생겨요. 근데 이제 직업으로는 다 풀어집니다. 그냥 급살은 이제 모든 게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운이었고, 그보다도 조금 더 힘든 게 거기에 버금가는 게 제살이에요. 이 제자는 우리가 관제 구설수 할 때 재앙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한문으로는 이런 제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재앙, 다른 말로는 이 제살은 또 수옥살이라는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급살과 마찬가지로 이 제살도 재앙에 준할 정도로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실제 감옥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제살 운에서는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실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준할 정도로 내가 에너지를 못 쓰고 고통을 받는 그런 작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담할 때 일단 대운이나 세운에서 급살이나 제살에 걸렸다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구나, 그런 이제 작용력이 나타나고, 실제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 감옥에 준할 정도의 고통을, 그래서 우리가 운에서 안 만나면 좋은 게 급살하고 제살입니다. 근데 제살은 또 감옥에 갇힌 듯이 엄청나게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깨돌이도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별별 아이디어를 다, 그래서 별명이 또 깨돌이 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살은 한편으로 어렵지만 감옥에 갇히듯이 내가 지금은 없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없는 뭐 경제적인 힘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또 유능의 인자로도 봐요. 그리고 이런 제살이 들 때는 해외 쪽이나 첨단 기술 그런 거로도 잘 쓰면은 이게 제살의 에너지를 해소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특히 운에서 만났을 때 급살과 제살은 굉장히 어려운 운인데 직업으로 풀든지, 아니면은 특히 제살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잘 못 쓰는 운이에요. 제살에 걸리면 일단 SOS를 내가 남들한테 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12신살도 뭐
굉장히 사주 해석하는데 거의 50% 이상을 12신살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급살과 제살, 땅속에 있는 에너지, 현실적으로 잘 못 쓰고 정신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천살과 지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